자, 오늘 제가 질문을 또 준비를 했지. 일단 이건 반말하는 컨텐츠야. 우리끼리 대화를 하는 컨텐츠고 어색한 존댓말 이런 거 안 해도 돼. 오케이. 알았어. 괜찮아? 편하지 반말하는 게. 반말하는 게? 편하게 하는 게 낫지. 우리 친구잖아. 중고거래 하면서 만나게 된 그치. 동갑내기 친구. 너가 지금 그러면은 덕션을 한다고 봐야 되나? 뭐라고 봐야 되지? 그치. 왜 영상 제작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처음 영상을 시작한 게 언제지? 이거는 대학 졸업하고 20년 가까이 20년 정도 됐나? 아니 한 17, 8년? 아니지. 내가 25 그쯤 한 것 같은데 대학 중간에 나와서 일을 전공은 이쪽이 시작했으니까. 아니고? 디자인 쪽. 디자인? 산업 디자인인데 거기에 영상 과목이 있었지. 영상이랑 사진이. 포함돼 있었고. 그럼 처음 한 그 영상이 뭐 어떤 거였어? 처음 한 영상이 프로덕션에서 뭐 조선왕조실록이라든가 이런 다큐 같은 거. 그거 회사에 들어가서 한 거야? 회사 들어가서 했지. 그래서 어떻게든지 얘기 좀 해줘. 뭐 그런 거 했고. 그리고 뭐 전국 돌아다니면서 뭐 농촌마을 같은 거 이렇게 알리는 홍보하는 뭐 그런 것도 했었고. 그때 그런 거 많이 했었다. 그 농촌 관련된 컨텐츠 막 벼 재배하기, 벼 막 잘 수확하는 법, 뭐 무에 뭐 그게 병해충. TV에 나가는 거였어? 아니 TV에 나가는 건 아니었고 그런 정보성 컨텐츠였지. 지금 그때 너무 관심이 없어가지고 어디에 쓰이는지 영상이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 아무튼 국가기관 국가 공기관이었어. 공기관 일을 공기관 일을 막 이제 이제 알겠다. 공기관 일을 이제 수주 받아 갖고 하는 영상 프로덕션에서 일을 했었지. 첫 직장이. 근데 어쨌든 오늘 주제가 원래는 웨딩이었잖아. 그치. 사실 나는 그 영상에는 여러 가지 업이 있지, 종류가 있지만 우리 회사는 보통 광고랑 이제 뮤직비디오 그런 거 위주로 한단 말이야. 바이럴 영상, 뮤직비디오, 광고 이런 걸 하는데 그 너가 지금 하는 거는 기업 영상이라고 했나? 지금은? 지금 주로 하는 거는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올해 가장 바쁘게 했던 건 기업 쪽이지. 기업 홍보, 행사 이런 쪽. 그래도 이름 정도는 일단 최씨잖아. 이 영상을 보고 아는 사람 있지 않을까? 최국한 씨? 이미 내 옆모습 나가면 알 사람들은 알걸? 최씨. 최국한 씨 아는 사람들은 또 댓글 달아주시겠지. 네. 그치, 뭐 날 아는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웨딩을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 여기 우리 같이 하는 김 감독이랑 나랑 해보자마자 포기한 게 두 개가 있어. 영상을. 첫 번째가 페스티벌 촬영 갔다가 이제 막 외국의 페스티벌 영상들 보면 개멋있잖아. 막 FPV 날라다니고 막 물 빵빵 쏘고, 야 우리도 멋진 그 페스티벌 영상 만들어서 일 좀 따보자 해서 갔다가 이거는 진짜 열정이 있고 좋아하지 않으면 못하겠다. 너무 힘든 거야 진짜. 너무 힘들고 솔직히 결정적으로 단가가 너무 짜. 그래서 거의 느끼는 바로는 페스티벌 쪽 촬영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좋아서 하는 거 아니면 거의 이거 재능 기부 수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뭐 좋아서 하는 사람 없지 않을까? 아니야. 근데 있어. 내 주위에 막 페스티벌 하는 친구들 몇 명은 그 영상 막 그거 놀러 가서 찍고 하는 걸 좋아해. 그래서 우리는 페스티벌 좋아하진 않거든. 그래서 그걸 포기한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 가자마자 포기한 게 웨딩. 이제 웨딩도 한번 해보자. 우리도 그때 회사 초창기에는 막 이것저것 다 해보니까 그때 이제 아는 동생 결혼이 산다 해가지고 우리가 영상 찍어줄게 해가지고 이제 막 열정적으로 하겠다고. 그때 뭐 들고 갔어? C70을 들고 갔었나? 막 장비 개 과하게 해가지고 그냥 갔다가 와 정신 하나도 없는 거야 진짜 이거는. 그래서 야 이거 씨발 못하겠는데? 막 이러고 있다가 다른 웨딩 하시는 분한테 그 단가를 듣고 이거는 우리의 길이 아니구나 해서 바로 포기했는데 너랑 알게 되고 나서 너가 웨딩을 한번 했었잖아.
나 웨딩 제일 오래 했지. 내가 했던 사업 중에. 몇 년 했지? 2012년도에 시작해서 2023년도까지 했으니까 11년 했지. 그 웨딩을 그때랑 지금이랑 일단 요거부터 물어봐야겠다. 그러면 그 자체가 웨딩을 시작하게 된 게 어떻게 시작한 거야? 돈 벌라고. 돈 벌라고? 아니 근데 어딘가를 배우던가 뭔가 인맥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인맥이 없었고 인맥이라고는 없었고 내가 대학교 때 알바로 그 PD170 막 VX2000 그때 당시에 그 캠코더들 그런 거 들고서는 알바를 했었어. 근데 그때 이제 막 학창 시절에 주말에 가서 하는 알바 중엔 약간 고수입이었어.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해보면 말도 안 되는 금액인데 뭐 건당 뭐 하루에 가서 기본 뭐 한 두세 개는 찍거든. 그럼 두세 개 찍으면은 그게 5만 원이야. 5만 원이고 그리고 한 건 추가될 때마다 만 원씩 더 줘. 그럼 뭐 하루에 4개 5개 찍으면은 5만 원, 6만 원, 7만 원 막 이렇게 버는 거야. 그럼 토요일 일요일 하면은 10몇만 원 벌잖아. 그렇지. 그 물가가 지금이랑 또 다르니까. 그렇긴 하지.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그게 학창 시절에는 괜찮았어. 그 다음 주에 쓸 용돈이 생기니까. 그렇지. 그때 왜냐면 시급이 3천, 2천 얼마 막 3천 송 이런 초반대였으니까. 그 정도 했을 거야. 그렇고 그렇게 시작했던 그때 했던 알바 한 1년 정도 했던 경험이 있었지. 근데 그때는 이제 찍으면서 편집을 했거든. 왜냐면 그때는 테이프 시절이니까 싫어해. 그렇고 찍으면서 편집을 해. 이 다음 씬, 다음 씬. 그리고 말 중간에 자르면 안 되고. 그러니까 애초에 편집할 거리를 안 만들고 촬영하면서 편집한다고 보면 돼. 그렇게 이제 시에 거의 진행하는 느낌. 왜냐면 그 찍었던 걸 그대로 완성본 나오는 거야. 앞 타이틀만 붙이고. 그렇게 그 시절에 그렇게 시작했던 경험이 있지. 해봤던 경험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직장 생활 하다가 이쪽 저쪽 나도 리뷰어였어. 아 진짜? 뭐 리뷰? 너 선배야. 뭐 리뷰했네. 나 그때 당시에 삼성에서 소니 블루라는 카메라 알아? 몰라. 삼성에서 카메라 사업 접기 전에 삼성에서도 똑딱이랑 미러리스 만들었거든. 알지. DSLR. 알지. 그런 거랑 뭐 펜탁스, 소니 알파. 지금 알파 7 말고 DSLR 시절 소니 알파. 그 알파 99 뭐 이런 거겠지. DSLT 전. DSLR 시절. 그러니까 미놀타 인수하고 바로 나온 거. 그 시절에 내가 용산에 그 웹TV였나? 이름이 웹TV였을 거야. 리뷰를 했었어. 내가 나오진 않았었고 내가 시나리오를 쓰고 그리고 그게 어디에 올라가는 건데? 옛날에 웹진 같은 게 있었어. 인터넷으로 유튜브 생기기 전에. 그 이름 기억 안 나는데 뭐 K벤치 막 이런 PC 리뷰하는 그런 IT 기기 리뷰하는 그런 큰 지면에 나가는 거야? 아니야. 웹진도 있었고 잡지도 영상으로? 있었고 거기에 이제 그 회사의 한 파트가 iWeb TV라고 그런 막 TV, 프린터, 카메라 막 그런 전자제품류들 리뷰하는 데 들어가서 리뷰어를 한 1년 좀 안 되게 했나? 아무튼 그때 그런 걸 했었어. 그게 경험이 돼가지고. 근데 어쨌든 처음 들어가게 된 웨딩을 들어가게 된 계기는 있을 거야. 말이 샜다. 그런 회사 생활을 하다가 뭐 이런저런 회사 다니다가 이제 결혼하고 애가 이제 둘 되고 결혼을 좀 빨리 했지. 결혼을 좀 빨리 했고 애도 빨리 낳고 그리고 이제 외벌이다 보니까 답이 없는 거지. 이 월급으로는. 그때 이제 와이프나 애들 먹고 싶은 것도 못 사주고 갖고 싶은 것도 못 사주고 그러니까 뭐든 해야겠다 해가지고 내가 이제 좋아하던 분야로 해보자 해가지고 뭐 다양한 걸 해봤었어 그때. 뭐 내가 오토바이 좋아하니까 바이크 관련 것도 수입해다가 팔고. 장사도 했었구나. 장사했었어. 뭐 튜닝 부품 같은 거 있잖아. 뭐 브렘보르니, 뭐 아크라포비치니 이런 머플러나 뭐 그런 튜닝 부품들 그런 것들 총판 막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러니까 재고 안 갖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당시엔 그게 흔치 않은 개념이었는데 구매 대행 같은 거였지. 그러니까 구매 대행이지 형식이지만 나는 이제 그쪽 본사랑 얘기를 해가지고 싼값에 받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뭐 법이 오토바이 불법 튜닝 법이 개정되면서 준비하고 바로 망했어. 2달 만에.
런칭하자마자 2달 만에 1륜차 튜닝 그 소음 이런 방지 법이 생겨가지고 그러고 시작한 게 웨딩이야. 근데 웨딩은 그때 왜 했냐면은 친구가 결혼식을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때 오디마크 2 이런 걸로 웨딩을 찍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번다라는 것도 있었고. 영상? 영상으로. 아, 영상으로? 그러니까 영상이 그때 DSLR로 영상을 찍는다는 게 익숙치 않던 시절이잖아. 그렇지, 근데 오디마크 2가 나오면서 그때 그 웨딩 그때 당시에 1세대 웨딩 영상을 처음으로 시작하신 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소리를 들었지. 실제로 많이 벌었나? 많이 벌었지.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 100몇십만 원씩 받았으니까 한 식당. 한 식당. 예식 하나당.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내 아는 지인의 지인이 했었어 1세대로. 근데 걔는 그렇게 비싸게 받진 않았는데 그래도 한 80만 원, 100만 원 했던 것 같아. 그 시절에 그거면 장난 아닌 거지. 그렇고 주말에 뭐 3-4개 보통 한다고 했거든 혼자서. 두세 개. 그러면은 그때 그 사람은 한 주 일한 게 내가 한 달 번 돈보다 많은 거야. 그러네. 내 월급보다. 두세 개 하루에 그런 거면은 이틀 하면 내가 그때 월급이 직장 그만둘 때 230이었어. 230만 원. 230만 원으로 4명이서 먹고 산 거야. 근데 그렇게 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리고 그런 거 찍은 것들 보니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만 웨딩도 예전에 대학생 때 알바로 해봤던 경험도 있고. 그렇지. 그래갖고 그 결혼식장이라는 게 익숙한 편이긴 했어. 어색하진 않았어. 처음 촬영 갔을 때도. 그리고 친구 결혼식 가가지고 설렁설렁 그냥 찍었거든. 그때 그 회사 다니면서 돈이 없잖아. 그래갖고 카드로 막 맥북 할부로 막 긁고 오두막이랑 그 탐론 2470 그거 사고 그때 당시엔 또 슬라이더 필수였거든. 슬라이더 사고 다 카드로 할부로 사가지고 친구 결혼식 딱 찍고 편집하고 결과물을 봤는데 괜찮은 것 같은 거야. 내 기준에. 그때 당시에 내 기준에.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때 당시에 홍보할 수 있는 곳은 네이버의 그런 카페들 그런 결혼하는 사람들 젊은 여성들 많이 모이는 카페들이 있었어. 거기다가 이제 쪽지를 막 돌리기 시작했지. 글들이 막 올라와. 뭐 어디 추천해 주세요. 웨딩 DVD 추천해 주세요. 뭐 지금도 똑같아. 막 그래. 그럼 거기다가 이제 막 쪽지 막 날리는 거야. 가격 얼마고 뭐 사이트 그때 사이트도 안 만들고 그 네이버 카페 같은 데다가 개설해가지고 영상 이렇게 올려놓고 가격표 이렇게 올려놓고 난 그냥 가격표 까버렸거든. 원래 공개 안 하거든. 대부분 업체들이. 맞아. 막상 찾아서 보면 연락 달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나는 그때 이제 투잡이었으니까 응대를 잘 못할 것 같은 생각에 그냥 오픈을 해버린 거야. 어차피 난 내가 받을 금액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싫어하지 않아? 같은 업계에 있는 사람들. 뭐 어쩔 건데.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몰랐을걸? 근데 그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렇지. 잘못된 뭐 거지. 그렇고 난 내 편한 대로 한 거야. 그렇고 그때 그 영상 가지고 예약이 후두두두둑 된 거야. 처음부터 딱 잘 된긴 했고. 되게 세게 했어. 25만 원. 촬영 편집 다 해서. 진짜? 촬영 편집 다 해서. 근데 한 식당 25만 원이라는 거지? 한 식당. 한 식이 몇 시간 정도 하는 거야? 한 식이면 한 2-3시간, 3시간 하나? 한 2시간, 3시간 하지. 근데 그때 내 기준에서는 예식을 토요일, 일요일 하나씩만 하면 50만 원이잖아. 그렇지. 4주면은 200이잖아. 내 월급이 230이잖아. 월급이 주말에만 일하고 나오네. 그렇고 평일에 일하고 그때는 이거를 내가 본업으로 대체를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알바 개념으로 한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400 몇십만 원 벌겠네. 그렇지. 해가지고 한 거야. 뭐 300에서 한 400 이렇게만 벌어도 나는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그리고 그때 그렇게 해서 너무 잘 되니까 거기 또 그때 예약하시던 신부님들이 퀄리티를 너무 만족해 하시고 후기 같은 거 이렇게 이벤트 같은 거 해서 써달라고 하면은 딴 데 뭐 70만 원짜리보다 퀄리티가 더 좋은데 가격이 반값도 안 한다고 말도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올라왔었어 후기가. 그때 가격을 이제 올리기 시작해. 10만 원씩. 그렇게
2, 3년 하다 보니까 이제 80만 원 되고 막 이런 거지. 그래도 좀 싼 거였나? 80이면? 아니. 그때 그러니까 내가 하면서 동향을 보잖아. 새로 생긴 업체가 왜냐면 지금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는 뭐 새로 생긴 업체가 어디면 다 알고 저기 A, B, C, D, E, F, G 업체가 이렇게 있으면은 스타일이 다 틀리고 가격이 다 틀릴 거 아니야. 물론 뭐 걔 좀 비슷한 데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거기서 나의 위치를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금액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그리고 내가 이 금액이 신부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금액인가. 되게 조심스러워 올릴 때는. 올렸다가 예약 안 들어오면 망하잖아. 그렇지. 근데 내리기도 힘들고. 심지어 나는 가격까지 오픈해놓고 계속 영업을 했기 때문에 비싼 가격에 예약을 받아버리면은 나중에 가격을 내리면 그 맞아. 사람 애매해지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나는 그렇고 야금야금 올리기 시작한 거야. 야금야금 5만 원, 10만 원씩. 그렇게 하다가 이제 최종적으로는 뭐 대표 촬영, 실장 촬영 나눠지게 됐고. 그리고 왜냐면 이제 나도 많이 벌고 싶으니까 실장들도 이제 막 가르쳐가지고 밑에다가 아는 동생들이라든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가르쳐가지고 했거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실장 촬영, 대표 촬영 가격 나눠지고 대표 촬영 자연스럽게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2인 촬영, 3인 촬영도 생기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퀄리티를 올리다 보니까 어느새 가장 비싼 금액이다 싶을 정도로까지 올리게 됐었지. 그때 한참 할 때는. 요즘 금액은 모르지. 나도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요즘 금액은 옛날만큼 못 받는다고 들었어. 오히려? 그러니까 물가는 올랐는데 오히려 물가는 올랐는데 일단 첫째로 예식이 줄었고 둘째로 돈을 많이 안 써. 그리고 셋째로 업체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경쟁도 심해지고 저단가 업체들이 좀 많이 예약을 가져가는 박리담회로 그렇다고 들었어. 그래서 막 문제도 생기잖아. 먹튀하고 막. 그치. 그게 이제 근데 너무 극단적으로 가격이 내려가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 야 근데 이게 네가 지금 대답을 너무 많이 해버려가지고 질문 몇 개를 건너뛰게 됐는데 아예 이게 만약에 웨딩을 처음 막 웨딩 영상이나 사실 이거를 내가 너를 불러보고 싶다고 생각했던 결정타가 뭐였냐면 얼마 전에 댓글로 이제 영상 시작해서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웨딩 영상을 해보고 싶다는 분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그분 생각해서 이렇게 뭐 그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겠지만 근데 이게 구성 자체가 웨딩 영상을 한다면은 그냥 한 명만 가면 되는 거야? 그치. 일단 영상 자체는 한 명만 가서 찍는 거고 이제 웨딩 가보면은 사진사들은 메인 작가 있고 뭐 보조 작가 있고 이렇잖아. 근데 또 영상 하는 사람이 있고 이러면 이게 세 명이 팀이 아닌 거야 그러면? 팀처럼 움직여야지. 팀처럼? 왜냐면 모르는 사람이라도 가서 서로 앵글 가릴 수도 있고 배려가 없으면은 서로 악영향이거든. 그러니까 가서 인사하고 인사 잘 건네고 뭐 찍으면서 어떻게 할 거다라는 것도 사전에 서로 얘기를 좀 하는 게 좋지. 근데 너는 그러면 사진을 한 적은 없네? 웨딩 사진은? 웨딩 사진은 그때 하면서 이렇게 재미로 해봤던 적은 있어도 업으로 하진 않았지. 않았구나. 오케이. 근데 그게 헷갈렸어. 이게 세트로 요청하면 세트로 영상을 이렇게 같이 가는 건지. 그런 업체들도 있는데 내가 아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사진에 큰 재미를 못 느껴가지고 영상만 그냥 했었고 그거는 이제 업체 스타일에 따라 틀린 것 같아. 이것도 물어봐야겠다. 그러면은 이게 웨딩 촬영 가보면 사실 한 10년 전만 해도 니콘 DSLR이 내 눈에는 많아 보였거든. 내 눈에는. 아니면 캐논 DSLR 뭐 둘 중에 하나였겠지만 그때는. 근데 너는 영상을 했잖아. 너가 처음 시작할 때 오디 마크 2로 했다고 한 건가 그러면? 그 뒤에도 계속해서 그때는 내가 살 때 오디 마크 3였다. 오디 마크 3. 그 보통 이 웨딩 영상을 하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장비가 있어? 브랜드라든가 뭐. 요새는 알잖아. 소니야? 다 소니지 뭐. 다 소니. 근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일단은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소니가
AF가 확 좋아진 시점이 시기, 있었지. 오디마크 3 나올 시점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옮겨 탔고, 왜냐면 그때는 어느 누구한테는 그게 구세주 같은 카메라였거든. 왜냐면 그 전에는 항상 수동으로 할 줄 알아야 됐고, 나는 항상 수동으로 했었고, 5막3 쓸 때 수동으로 항상 했었고, 그때도 난 좀 흔치 않게 전 예식을 85.2로 찍었어. 와. 그리고 점 해서 찍은 거야? 그 포커스. 난 극단적으로 그런 걸 좋아했어. 그리고 그만큼 많이 찍다 보니까 포커스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 그때는 그 조그마한 카메라 그 틸팅도 안 되는 그러니까. 그 액정을 독박이잖아. 보고 했어. 그때 당시에 그런 것도 있었다. 이렇게 너 알아? 뭐 꼽으면 미러가 달려 있어서. 뭔지 알아. 이렇게 자쿠토 이거 이런 거. 자크도 아니라 바라본에서 지금은 없는데 바라본이라는 데서 이렇게 액정에다 붙이고 평소에는 접이식으로 이렇게 가림막도 해주고 그걸 이렇게 뚜껑 접었고 이렇게 하면 그게 거울이 있어가지고 밑 틸트처럼 디지털 그 하셀블라드 그런 것처럼 이런 그런 것도 있고 그랬어. 그렇고 근데 그때는 그냥 이렇게 보고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쭈그리고 앉아서 했는데 그렇게 할 때 배우던 친구들이 가장 힘들어하던 게 포커스였거든. 찍는 건 어렵지 않아. 그치. 예식도 찍는 거 어렵지 않아. 근데 이제 손떨은 괜찮았어. 손떨. 그때 모노포드를 많이 썼지. 모노포드.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게 노출을 맞추면서 포커스를 돌리는 거. 특히 신랑 신부 입장할 때는 핀라이트가 막 맞아. 들어왔다 나갔다 하잖아. 근데 그때 노출을 바꿔줘야 되는데 그 포커스까지 같이 한다? 그게 이제 힘든 요소였는데, 근데 나 같은 경우는 ND를 필수로 꼽아서 써야 돼. 안 그럼 플리커가 생겨가지고 영상을 못 써. 그렇고 가변 ND를 달아놓고 한 손으로 ND랑 포커스를 같이 돌렸어. 그게 돼? 어떻게 했지? 이렇게 돌린 건가? 그러니까 요거를 돌리면서 이쪽 손가락으로 돌리는 거야. 이게 ND고 이게 포커스. 그러니까 하다 보면 돼.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 그 당시에는. 지금도 아마 없을 걸. 그렇게 지금은 찍는 할 사람? 필요가 없지. 지금은 AF가 되니까. AF가 워낙 좋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내가 찍었던 영상들이 좀 인기가 많았던 게, 난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거든. 신부들이 좋아하는 심도, 때깔은 심도다. 심도 좀 뽀얗게 날려줘야 된다 해가지고 그때 그렇게 했었지. 그냥 만투 쓴 건가 그러면? 그때? 만투지. 그럴 것 같다. 좋아했을 것 같아. 지금도 여전히 그 점이 렌즈들 쓰면은 다 좋아해. 그치. 그러면은 그 장비는 어쨌든 요즘에는 내가 생각해도 조조도에 또 소니가 강하니까. 그치. 웨딩 가면 대부분 조조가 많잖아. 사실 나도 알파 7 S3를 처음 사가지고 이틀째 되던 날 처음 출시해서 사실 내가 좀 빨리 받았어. 이게 이제 유튜브를 하고 하니까. 근데 그때는 막 조조도 듀얼 베이스 이런 걸 모르던 시절이니까 듀얼 베이스라는 게 있다라는 얘기만 듣고 그럼 12800에 놓고 써보자 이렇게 해서 그때 마침 내 여동생이 결혼식이었어. 근데 그때 들고 간 렌즈가 뭐였냐면 어두운 렌즈 들고 왔네 해서 24240이라는 그 거의 뭐 f4.5 뭐 이런 렌즈를 들고 왔는데 12800에 놓으니까 밝기가 충분한 거야. 찍어보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 뭐야 이게 노이즈가 하나도 없네? 막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야 이게 뭔가 게임 체인저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 근데 이제 저조도에서 그렇게까지 아무 장비 없이도 깔끔하게 찍어내는 게 아직까지도 이제 잘 없으니까. 또 근데 여동생 결혼했어? 나 여동생 그 막내 말고 중간에 또 하나가 더 있어.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소니를 좀 많이 쓰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사진은 뭘 쓰는지 모르겠네. 사진은 요즘에 사진도 소니인가? 사진도 요즘 소니지. 그래? 옛날에는 캐논 아니면 니콘. 니콘이 가장 더 많이 보였던 거 비율적으로. 나도 니콘을 많이 봤던 거. 니콘을 많이 썼고 캐논은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그 두 브랜드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은 그냥 소니가 거의 먹지 않았을까? 맞아. 소니가 거의 대동댕강하는 뭐 사실 소규모 관련되어 있는 뭐 웨딩이든 바이럴이든 유튜브든 어디든 다 소니지. 소니야. 근데 가뭄에 콩나게 캐논 보이고. 맞아. 가끔 파나소닉 뭐 다큐멘터리 팀 이런 데도 파나소닉 좀 쓰고.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유튜브에 한번 했다가 무슨 소리냐. 방송국에선 죄다 캐논이라고. 방송국도 요새 그러니까 방송국 그때 그
방송도 많이 쓰긴 했지. 그러니까 약간 연배가 좀 있으시거나 장비 잘 안 바꾸시는 분들 있잖아. 한번 익숙한 거, 손에 익숙한 거 바꾸기 싫어하시는 분들, 특히 그렇지, 업으로 관련된 거. 없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방송 쪽 하시던 분들은 신뢰가 가장 중요하잖아. 잘 나오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쓰던 거, 문제없이 잘 쓰던 거. 그러지 않을까? 그랬고 그런 분들, 내 주변에도 캐논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나이가 좀 있으셔. 어쨌든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소니로 요즘 젊은 친구들은 진짜 자기가 진짜 매니악하다. 그 내가 막 뭐 아니면 좀 아트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다. 그런 뭐 BMPCC나 이런 거 쓰겠지만 아니면 보통 소니지. 맞아. 거의 소니인 것 같고. 그리고 이게 그러면은 너가 막 웨딩을 한창 하다가 업으로 전환을 한 적이 있나? 그러면 아예 웨딩 자체를? 이 얘기를 하자면 되게 긴데 아까 다 건너뛰었어. 하도 얘기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회사는 1년도 안 돼서 그만뒀어. 너무 잘 돼서. 너무 잘 돼서. 너무 잘 돼서. 근데 결혼식은 대부분 주말이잖아. 평일에 편집해야지. 그 생활을 평일에 회사 다니면서 주말에 촬영하고 평일 저녁에 웨딩 편집을 하는데 이제 모든 일이 다 그렇듯이 익숙치 않은 거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그렇지. 나중에는 뭐 하루에 2팀도 편집하고 3팀도 편집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때는 한 팀 하는데 내 욕심에 안 차면은 막 2주도 걸려. 편집했다 다시 지우고 다시 해. 지우고 다시 하고 음악 바꾸고 다시 하고 막 이거를 계속 내 맘에 드는 거 나올 때까지 반복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 힘들었지. 그러다 보니까 회사 생활 못 하겠는데 때마침 가격을 계속 올리는데도 예약이 계속돼. 그래가지고 내가 한 3달치 예약이 잡힌 게 꽉 찼을 때 3달치 예약이 꽉 찼을 때 그만두었지. 그게 몇 년 차야? 시작한지 웨딩 시작한지 한 6개월 정도? 그밖에 안 걸렸어? 6개월 만에 3달치 예약이 찼다고? 그러니까 3달이 풀로 다 차고 1년은 거의 다 찼었지. 그러니까 달달이 내 월급은 이미 넘어섰었고 그리고 3달치가 풀로 찼다는 기준은 그때는 우리 와이프도 바로 내가 가르쳐서 했어. 와이프가 웨딩을 꽤 오래 했거든. 그래갖고 그때 가르쳐가지고 내가 웨딩 시작하고 한두 달 안에 와이프가 투입된 것 같아. 그래가지고 둘이서. 와이프 전공은 뭔데? 나랑 같은 과 CC였어. CC였구나. 그러면 와이프도 아예 그 무지한 건 아예 아니었구나. 무지는 아니었지. 그냥 조금 알았지.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둘이 나가니까 따블이잖아. 그러니까 그때 시작하고 거의 막 800 몇십 막 900 몇십 이렇게 한 달에 버니까. 그 당시에? 둘이 해서. 그러니까 회사 다닐 이유가 없지. 그때 회사 다니고 싶지 않더라고. 회사에서 뭐라 하면은 바로 삔또 사가겠다. 그 돈. 그치. 나한테 지랄한다고 이런 느낌 가겠네. 그러면 어쨌든 내가 물어보고 싶었던 게 사실 수입은 괜찮았냐는 걸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건 뭐 말할 필요가 없네. 수입은 초창기에 그랬으니까 나중에 뭐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지났을 때는 점점 더 좋아졌지. 더 좋아졌고. 왜냐면 단가가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2인 촬영이라는 게 이제 2인 촬영, 3인 촬영 이런 것들을 하면서 뭐 가격을 많이 올릴 수 있으니까. 사람이 붙으니까. 어차피 돈을 벌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잖아. 예약 받는 거엔 한계가 있는데 고단가로 받고 편집의 시간 더 쓰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하니까 수입은 점점 괜찮아졌었지. 근데 수입이 괜찮은데 그만둔 이유가 뭐야? 일단 너무 힘들었고 정신적으로 나는 하루에 막 몇 탕씩 계속 뛰었겠네. 그러면 막 주말에. 그러니까 옛날에 웨딩 한참 많을 때는 와이프 2건, 나 2건, 다른 실장도 1-2건 그 이상도 할 때도 있었고. 하루에? 토요일 하루에. 와. 그리고 또 일요일 날 또 하잖아. 하고 그러니까 그게 매주 반복된다고 보면 돼. 근데 이제 시즌 비시즌이 있어가지고 이제 비시즌에는 뭐 한 주에 한 명당 예식 1-2개 있는 날도 있고 시즌 때는 무조건 그 따당이라고 하는데 뭐 2건, 3건 있는 날도 있고 저녁 예식까지 해가지고 오전 예식, 점심 예식, 저녁 예식 이렇게 3개 하는 날도 있는 거야.
그럼 혼자서 하루에 80만 원만 받아도 240만 원 버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공장처럼 돌렸었지. 공장처럼. 그러니까 편집도 공장처럼 했었고. 근데 편집은 이제 나 혼자 하다 보니까 너무 지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그간 했던 신부들 하니까 몇천 커플 되더라고. 몇천 커플?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진짜 더 많은데 좀 힘든 것도 있었고. 힘든 부분도 사람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까. 근데 돈 버는 이런 사람 맛은- 저런 사람 다 있잖아. 돈 버는 맛은 진짜 좋았겠다. 그렇게 막. 정말 웨딩은 좋은 게 미리미리 돈이 들어와. 미리미리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무슨 할 일이었구나. 그러니까 누가 먹고 날릴 일이 없어. 그래야 예약이 되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웨딩 아까 전에 뭐 얘기하다 내가 잠깐 끊은 이유가 웨딩 하면서 좀 기억에 남게 힘들게 했던 뭐 고객이라든가 힘든 일이나 옛날에는 요즘은 더 많아졌다고 하더라고. 그 힘들게 하는 사람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근데 나는 1년에 한두 명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그러면 비율적으로 나쁘지 않은데. 근데 내가 막 성격이 이렇게 모난 편이 아니라서 이렇게 그렇지. 웬만한 것 갖다 스트레스 잘 안 받고 그래서 더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냥 유별나신 분들이 있어. 1년에 한두 명 정도. 그러니까 그거는 예를 들면 내가 잘못했다기보다는 이게 왜 없냐, 이 컷이 왜 없냐. 그러니까 내가 만든 샘플 영상 뭐 심지어 풀 버전에도 없는 부분이야. 그게 왜 없냐라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걸로 막 하시는 분들이 있었지. 그럼 이제 그거를 상대하는 게 좀 힘들었지. 그런 우기시는 분들. 그렇구나. 근데 뭐 그게 아직 뭐 너가 특별히 뭘 콕 집어서 얘기하는 거 아닌 거 보면은 그렇게까지 막 힘든 일 없었나 보네. 뭐 엄청 기억에 남는다거나 뭐. 기억에 남는 날이 있는데 우리 쪽 잘못 실수했던 적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일하면서 실수했던 적. 실수한 적. 그거는 이제 그쪽 신부 잘못이 아니라 우리 잘못이니까. 데이터 날려먹고 뭐 그런 건가? 난 뭐 말하자면 진짜 그것도 이거 없고. 말하기는 좀 힘들지만 오케이. 그러면은 얘기하다 보니까 궁금해진 건데 그 계약을 할 때 금액을 뭐 이제 정해놓고 했었다 했잖아. 그걸 하고 내가 뭘 주겠다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 몇 분짜리 영상 뭐 이런 기준이 그치. 뭐야? 뭐 예식을 찍으면은 일반적으로 나오는 시간이 있어. 예식을 풀로 뭐 가가지고 그날 하루 찍었을 때 뭐 전체 분량이 뭐 40분에서 뭐 1시간 10분 뭐 보통 그 정도 나왔던 것 같아. 그게 이제 풀로 편집해갖고 주면 그 정도 나와. 40분에서 한 1시간 10분. 예식에 따라 틀리고 차량 들어간 인원에 따라 틀리고 그 이상 될 수도 있고 예식 종류마다 틀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잡고 게시를 해놓지. 일단 영상 한 편이 기준인 거야 그러면? 풀 아니, 영상 한 편? 풀 영상에서도 이제 나 같은 경우는 나눠서 줬어. 왜냐면 그걸 1시간 10분짜리를 1시간 그냥 말하기 쉽게 1시간이라고 하면은 1시간짜리를 쭉 보긴 힘드니까 그냥 이제 뭐 신부 대기실 식전 그리고 본식 식후 패백 피로연 이렇게 나눈 거지. 챕터별로 파일을 나눠 갖고 줬어.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하이라이트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이라이트 그리고 나중에 추가했던 건 1분짜리 하이라이트 그리고 이제 캡처해서 사진으로도 뽑아주고 그랬었지. 뭐 많이 주. 그러니까 사진 파일로 줬지. 인화를 해서 준 게 아니라. 너가 가는 거는 식전에 가서 준비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패배까지 다 그치. 끝까지 찍는 게 하나의 세트인 거구나. 나는 지금 들어도 못할 것 같다. 근데 본식만 찍는데 너무 힘들었거든. 근데 내가 이것저것 다 해봤잖아. 나도 뭐 영상 쪽으로는 안 해본 일 없이 지금 다 해봤다고 생각하는데 난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은 웨딩이 제일 쉬웠어. 아 진짜로? 그러니까 그때 가장 불만이었던 건 내가 메인이 될 수 없다는 거. 영상은 사진이 메인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들러리 같은 존재로 옆에서 찍어야 돼. 조용히. 웨딩은 사진이 메인이지. 피해를 주면 안 돼. 근데 이제 신부님들이 존중을 해줘서 나를 좀 더 챙겨주는 경우는 많았지만 그냥 그 현장 자체는 사진이 메인이야.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니까 그게 좀 불만이었고 그러다가 커머셜 쪽을 하다 보니까
영상이 메인인 순간이 오더라고. 그치. 사진이 이제 서브지. 옆에서 서브로 하는 경우가 많고 하다 보니까 그래 이거지 싶었던 거야 그때는. 약간 반사심리가 작동하고. 그렇고 내가 반대 입장에서만 항상 있다가 내가 또다시 메인이 되는 입장이 오니까 그때는 그게 좋았던 것 같아. 그래 이렇게 해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구나. 근데 지금은 또 바뀌어가지고 서브가 낫다. 난 그냥 서브가 좋은 거야. 그냥 그치. 그냥 웨딩처럼 마음 편하게 난 그만큼 오래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처음 하는 사람들한테는 다 힘들고 부담되는 현장이고 내가 아는 동생은 아직도 그래. 6, 7년 같이 했던 동생도 웨딩은 지금 가도 자긴 부담이 된대. 근데 나는 웨딩 가면 마음이 편해. 너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 본업에 온 것 같은 느낌인가? 친정온 느낌이야. 그러니까 이게 나는 내가 그거를 목숨 걸고 해봤잖아. 막 가족 먹여 살리겠다고. 가족 먹여 살리겠다 목숨 걸고 해봤던 거기 때문에 그 현장이 나를 살려준 일이거든. 웨딩은. 그래갖고 그리고 내가 되게 지금 스튜디오도 하고 있고 막 그때 당시에 써보고 싶은 장비들 다 사면서 이쪽 저쪽 다 건드려보고 해볼 수 있었던 건 웨딩을 했기 때문이라고 난 생각을 해. 모든 영상의 기반이 난 웨딩이야. 웨딩 영상 편집을 그렇게 많이 해봤기 때문에 뭐 어떤 행사나 어떤 다큐나 어떤 홍보나 뭘 해도 다 괜찮게 할 수 있었던 게 웨딩 해봤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 마치 나한테는 유튜브 같은 거구나. 그치. 예. 뭐 이쪽 저쪽 예. 다양하게 거기서 했던 경험이 바탕이 돼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혹시 기억에 남는 뭐 좋았던 거나 뭐 재밌었던 거, 뭐 보너스를 존나 받았다던가. 팁은 1년에 그것도 몇 번씩 받았어. 이렇게 봉투에다가 내 이름 써가지고 주면은 그때 되게 좋지 기분. 그러니까 소소한 재미? 소소해. 네. 많지 막 큰 돈은 아닌데 그래도 그렇게 받으면 기분 정말 좋고 그리고 식권 주면 되게 고맙고. 안 주는 사람도 있어? 요즘은 진짜 안 준다고 들은 것 같고 옛날에도 반반이었던 것 같아. 주는 사람 있고 안 주는 사람 있고. 그냥 점점 안 주는 사람 비중이 늘었던 것 같아. 박해지는구나. 근데 그거 받기도 좀 애매한 게 나는 외식장을 그때 맨날 가다 보니까 그 외식장에서 뭘 먹고 싶다는 생각이 크게 안 들거든. 정말 배고프지 않는 이상. 그냥 빨리 나가고 싶지. 빨리 집에 가고 싶고. 직업이 되면 다 그렇지. 근데 그 사람은 나한테 밥을 주겠다고 챙겨주면은 식권을 주면은 그게 다 돈이잖아. 그렇지. 근데 난 그 돈이 아까운 거야. 차라리 그걸 돈으로 주면은 주지. 받겠는데 차라리 나가서 먹지. 식권으로 주는 거면 그냥 아껴두시는 게 그냥 그런 마음으로 예전에는 그냥 안 먹었던 적이 더 많은 것 같아. 오케이. 그러면 근데 아까 전에 막 그 얘기 했잖아. 야 지금 요즘에 어쨌든 하던 일 다 잘 되고 해가지고 뭐 좀 이제 웨딩 안 한지 꽤 됐잖아. 다시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있나요? 있어요? 아까 말했잖아 친정 갔다고. 그렇고 지금도 요새 좀 어려워서 요즘 경기 다 어려워. 요새 우리도 좀 겁나 일이 힘들고. 막 줄고 이래가지고 걱정이 많아서 그냥 이럴 때마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웨딩이야. 그래갖고 다시 해볼까 해가지고 주변에 아직 웨딩 영상 하는 이제 분들이 많으니까 거기 업체 다 전화 한 번씩 돌려봐. 요새 어때 물어보면은 예약이 저조하고 뭐 한때 엄청 잘 나갔던 것도 지금 막 힘들어서 이제 그만두려고 한 데도 있고 그래가지고 내가 하고 싶다는 마음만 가지고 다시 하기가 힘들겠다. 그리고 옛날이랑 틀리게 마케팅 쪽이 많이 바뀌었더라고. 요새는 그 플래너 통해서 많이 한다고 하대. 옛날처럼 그렇게 개인으로 하는 게 아니고. 너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한창 좋았던 때는 너도 그 분야에서는 탑 클래스였지, 버리가.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때 내 생각으로는 나도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꽤 내가 잘 모르니까 다른 업체들이 얼마나 버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그냥 내가 봤을 때 그래도 뭐 한 웨딩 하시는 분들 보면 아는 사람 좀 있겠다 여기 영상에. 웨딩한 사람들 중에는 아는 사람 좀 있겠지. 옛날 사람들. 옛날 사람들? 요즘 옛날 사람들은 모를 거고. 나 아까 그 얘기했잖아. 막 그 메인이 되고 나니까 서브일 때가 그립다고. 야 사람이 그렇대. 인간한테 월 1,000만 원을 매달 통장에 꽂아주면서 너 하루 종일 여기서
하루 8시간씩 웹서핑만 해라. 게임도 안 된다. 그냥 웹서핑만 해라. 하면 처음에는 와 이러다가도 한 3달만 지나면 불평불만을 한다는 거야. 아 진짜 내가 이렇게 있을 사람이 아닌데부터 해서 그러니까 뭐든지 다 자기 일이 제일 힘든 거야. 그렇지 않아? 옛날이 그립고. 그렇지. 이게 계속 바뀌는 것 같아. 사람 마음은 계속 바뀌는 것 같아. 나도 2년 전 마음하고 1년 전 마음하고 지금 마음하고 다 틀리잖아. 너도 그렇잖아. 그치. 계속 바뀌잖아. 내가 너 만났을 때만 해도 이제 막 회사 갓 차려가지고 사실상 유튜브 비중이 8이고 회사 일이 2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이제 반대로 됐지. 그치. 그러니까 그 마음이 많이 다르지. 유튜브 할 때가 좋았다. 근데 이제 유튜브도 옛날처럼 그렇게 막 유료한 거나 이런 게 많지가 않아서 그리고 많지 않은 만큼 하려고 하면은 아쉬운 소리를 많이 해야 되고. 그치.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안 되고 하니까 이제 이왕 할 거 그냥 이왕 이렇게 된 거 지금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도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구독자들한테 도움되고 재밌는 걸 하자 이렇게 돼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너무 춥다. 그래 혹시나 이 영상 보는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내가 계속 주머니에 손 놓고 이렇게 있고 너도 이렇게 있는데 날씨가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 비가 와서 양해를 해주시겠지? 따뜻하게 입고 그러면 난 지금 하나도 안 추운데. 근데 개 추워 보여. 조금 추운데 난 버틸만해.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어쨌든 이걸 기획하게 된 취지는 웨딩을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동생들도 있을 거고 그 친구들한테 뭔가 좀 뭐 조언이나 하고 싶은 말이나 왜 되게 너도 하고 싶었는데 지금 경쟁자 아니야? 같은 입장이라서. 그래 너 많이 해봤잖아. 근데 너무 10년 전 얘기니까 10년 넘은 얘기니까 나도 어떻게 보면은 같은 입장이지. 근데 좀 틀린 점이라고 하면 난 그만큼 그 예식에 대한 경험은 많다. 이런 예식 저런 예식 이런 사람 저런 사람에 대한 경험이 많다. 거고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그 마케팅을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면 예약을 많이 받을 수 있냐 이런 거에 대한 답은 내가 조언은 못 해줄 것 같고 이제 그런 예식에 관련된 거는 되게 난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한테는 되게 진짜 일생일대 한 번 하는 거잖아. 평생 보는 영상이지. 평생 보는 영상인데 그거를 내가 만들어 준다는 그런 어떤 사명감 그런 거 가지고 했던 것 같아. 그리고 그런 사명감이 그러니까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 하는 게 맞아. 예식은 늦어서도 안 되고. 왜냐면 일반 촬영은 좀 늦어도 양해 구하면 되잖아. 예식은 늦으면 안 되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좀 책임감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다. 잘 찍는 건 둘째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가장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아. 좋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뭐 요 정도까지로 해서 혹시 뭐 빠진 거 없나 한번 보자. 웨딩일은 난 뭐 다 얘기했고 뭐 다 얘기했네. 나 안 보고 했는데도 진행 되게 잘했다. 내가 너무 TMI 한 거 아니야? 아니. 더 이게 우리 너무 말 이거 많이 한 하면 것 같은데. 한 시간 이거 편집 없이 할 거거든. 편집 없이 올릴 거거든. 편집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말 너무 많이 했는데. 아니야. 그래도 사람들 이게 요즘에 유튜브도 약간 자동차 지금 몇 분 찍은 거야? 몰라 한 시간 찍었겠지 뭐. 차 타고 가면서 운전하면서 들으시는 분들도 많고 밤에 자기 전에 약간 화이트 노이즈처럼 틀어놓으시는 분들 많고 해가지고 내 채널이 그래. 그래서 어쨌든 오늘 뭐 나와서 좀 고맙고 뭐 다시 웨딩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국한씨 앞으로 하는 일 잘 되길 바라겠고 뭐 웨딩 일 하게 되면은 연락 좀 해주고 또 한 번씩 나와서 웨딩 하게 되면은 팁도 좀 주고. 그렇게 될 날이 왔으면 좋겠는데 모르겠네. 그러면은 웨딩 하고 싶은 사람이 너한테 연락하면 하나? 웨딩 영상을 제작하고 싶다고? 그거는 아직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아니 뭐 내가 그래도 나와줬는데 뭘 도와줘야 되니까. 아니. 밑에 뭐 링크나 그런 건 뭐 전혀 괜찮아. 그래? 다른 내가 웨딩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쪽도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근데 이게 사업하면서 알잖아. 뭐 하나 잘 된다고 거기에만 매달려 있으면 안 된다는 그렇지. 거. 나눠 담아야지. 계속 다른 거 이러저러 벌리고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뭐가 하나 터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고 웨딩은 아직 시작도 안 한 거고 그에 반해서 그렇고 만약에 나머지 것들이 지금 해보려고 하는 것들이 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웨딩 하고 있겠지 아무래도. 근데 거기 일을 어떻게 받을지는 나도 모르겠다. 다시 웨딩하면은 소니 살 거야?
아니다 그냥 쓰던 거 써야지. 그런 거 뭐. 나는 솔직히 카메라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뭐. 지금 니콘 쓰고 있으니까 니콘 써야지. 알겠습니다. 그 하고 있는 일 터질 것 같으면 일 좀 주세요, 사장님. 제발. 터질까지 일 좀 줘요. 어. 에? 갑자기 되게 숙연해지네. 아니, 존댓말이 절로 나오네. 뭔가 터진다는 그런 표현이 잘못된 것 같아. 그냥 어쨌든. 간신히 밥벌이 할 수 있는 거. 고맙습니다. 나와줘서. 터지면 서로 좀 도와줍시다. 아 그럼. 우리 이 바닥에 친구가 별로 없어. 동갑. 그러니까. 나 동갑이 너 포함해서 2명밖에 없어. 나도 뭐 그 정도. 어쨌든 잘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다음에 또 만나는 걸로 해요.